자,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헌법기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기관. 즉, 헌법에서 이 기관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혀 있죠. 대통령 임기는 아까 봤잖아. 자, 그러면 대통령은 기관일까요? 인가일까요? 네.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지만 기관으로 칩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무엇은 헌법기관 또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 문제 국가기관 중에 첫 번째 등장하시는 타이틀이 누구십니까? 바로 국회죠. 맞죠?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나라 국가기관이라는 건 결국 헌법에 적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능에 무조건 두 문제 출제하는 단원입니다. 독자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했듯이 뒤에 거랑 섞여서 20번 문제로 출연할 수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기관에 뭐가 있지? 즉, 이 단원에서 다룰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국회. 자, 국민이 대신 대의제를 통해서 선거로서 선출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등장하고, 그럼 또 국민이 하는 거. 대통령. 맞죠? 그럼 대통령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렇지, 행정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법원. 그렇지, 법원. 법원도 됐구나. 그럼 법원 넣으면 또 뭐 있노? 헌법재판소, 헌재. 또 뭐 있을까요? 그치,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이런 애들이 국가기관이라. 왜? 뭐 내가 잘못했어? 이름이 상관이죠. 상관. 그래, 우리는 절대 그거 아무지 않겠다, 맞지? 자, 이제 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자, 국회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가,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헌법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헌법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까? 일단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좀 지위가 높을 거예요. 맞죠? 높을 거죠. 자, 뭡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국회는 누구를 대신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 기관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그다음에 국회하면 딱 떠오르는 뭐고? 뭐 하는 곳이고 이거? 그치?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죠. 그쵸? 입법기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입법부라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입법부라고도 부르고 입법기관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대 여기서? 견제하지. 업무물. 행정부도 견제하고 사법부도 견제하죠. 왜? 상권분립을 통해서 다 해서 국정을 뭐 하는 곳이다? 견제하는 곳. 그제? 국가 정치를 뭐 한다? 국정을 통제하는 기관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견제. 그래서 이거를 견제한다고 해서 견제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이나 강요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노? 탄핵소추. 맞죠? 탄핵소추권. 법관한테도 할 수 있죠. 법관한테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법관은 함께하면 법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고 행정부 하면 행정부 견제하는 거.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탄핵소추권이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 또 뭐 하지? 라라라라라라. 이게 뭐지? 돈. 국가에서 쓰는 돈을 돈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조금 유식한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한다?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싸우면 그래 니 잘 짜봤니 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예산을 여기서 짜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른 데서 짜오면 지금 행정부에서 짜오면 내가 심의할게. 그리고 그걸 어땠나? 니 이렇게 써도 되겠다. 뭐 해줍니까? 의결 또는 확정. 확정 기간. 의결해주는 걸 확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쓸까? 지구가 쓰나? 행정부에서 쓰겠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한번 살펴보고 그래 그렇게 써 하고 확정해주면 이제 그 돈 갖고 지구가 쓰는 거죠. 거기에 맞게. 맞죠? 올린 거에 맞게 쓰는 거죠. 바로 국회 한국당의 거를 요렇게 띵띵띵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여기서 이제 표밭입니다. 표밭이 아니고 지뢰밭입니다. 왜? 국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자꾸 보내들으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먼저 국회 구성에는 안에 인간들이 먼저 있겠지. 그 인간들이 뭐라고 부르노? 우리가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먼저 볼게요. 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뽑아요? 그렇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이에 의원들을 뽑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선거하러 가면 표 몇 개 줘요? 국회의원 뽑는 거. 1인 2표를 받습니다. 선생님 국회의원 2명을 뽑는 거예요? 아니요. 1명을 뽑는데 국회의원 뽑기 위해서 표를 2개를 줘요. 뭐지? 인간을 먼저 한번 뽑겠지. 그게 뭡니까? 그치. 지역구 대표 1명 뽑습니다. 그래서 한 표는 바로 지역구 대표 1명을 뽑는 표예요. 한 표 찍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그걸 뭐랍니까? 비례대표. 내가 원하는 이쪽 당을 내가 더 지지해. 내가 원하는 지지하는 당과 지역구 대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사람은 이게 괜찮은데 당은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표가 2개예요. 한 개는 이름이 적혀 있을 거고 지역구 이름이 적혀 있을 거고 한쪽은 당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00명입니다. 300명. 그러면 과반수가 되려면 151명. 그쵸. 150은 반이고 과반수는 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는 151명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숫자 한 개 빠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역구 대표가 몇 명 있으면 나머지 만약에 비례대표가 30명이라면 당 득표율에 따라서 즉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는 비례대표 1번이야 어느 당에 보통 1번은 그게 다 돼요. 그래서 1번은 보통 누구한테 주냐면 누구한테 주겠노? 그 당에서 좀 지역구 대표로 가면 떨어질 것 같지만 나이가 많거나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야를 일단 걸리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여성과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특히 장애인 여성이다. 그러면 지역구 대표로 가면 거의 떨어지죠. 그런데 왜 여성과 장애인에게 1번이나 뭐 이런 걸 주려고 하느냐? 여성과 장애인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 이상 되는. 여성은 안 다 끼워 있는 거죠. 그렇지. 능력별로 해야지, 그죠? 나도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아, 예전엔 맞아. 예전에는 진짜 그랬거든. 근데 예전에 그런 소름을 당한 건 지금 여성들이 아니에요. 나잖아. 선생님. 그치, 나지. 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애가 5명이야. 그럼 남동생이 하나고 그다음에 다 여자애였거든. 도시락 사줄 때 똑같은 줄 알고 처음엔 들고 다녔어. 반찬은 김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동생 계란 후라이 많이 있고. 그치, 계란후라이 밑에 깔아. 내 그걸 보고 그때 그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거든. 초등학교 때 이거 지금 의자 그러니까 책상 반 개인용이지. 옛날에 선생님 날도 2명 같이 쓰는 거거든.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린 국민학교야. 그래가지고 남녀도 딱지를 왜 시켜주노? 짜증나게. 딱 딱지를 시켜주는데 그 새끼가 그 애가 먼저 줄을 딱 칼로 줄을 딱 꺼. 여기 넘어오면 때릴 거다 이라는 거. 남자애가 안 했어. 그래가지고 너는 봐봐, 내 좀 아무 생각이 없잖아. 넘어갔거든. 내가 탁 때리는 거야. 그럼 어떤 너? 이제 그때부터 복수수에 불타오르지. 나 어벤져스. 딱 본다 해서 저거 언제 넘어오지? 너는 오늘 장내다 이러면서 딱 넘어와서 패서 우는 거라. 난 안 울었는데. 와 진짜 너무 담임 쌤이 여자 쌤이었어. 둘이 부르는 거라. 니 왜 울렸어? 아니 내가 울린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때렸고 넘어와서 나도 지 넘어와서 때렸는데요? 이러니까 그 선생님 말이 모르는 줄 알아. 어디 여자가 감히 남자를 때려요? 그 시절엔 그래서 그 시절. 지금도 좀 그게 좀 살아났으면 지금 살 때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 나 그날부터 학교 그냥 안 가고 엄마한테 맞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5조 5반이거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5접반이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6급에서 좀 놀았어. 6급이 돼서 놀았는데 5반 애가 가면서 나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한 3일 만이었나? 우리 엄마한테 꼴라 바쳤어 이게. 막 놀고 있는데 억수로 강한 손이 나의 귀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빡 우리 엄마인 거야. 그대로 지지지 귀도 안 놔줘. 학교에 지지 끌고 가대. 딱 해주고 혼내면서 근데 우리 엄마 멋지다. 우리 아이는 절대 먼저 때리지 않으면 절대 안 때린다. 대신에 먼저 때렸을 경우 반드시 복수하는 아이다. 중요하잖아 그거. 먼저 안 때리는 거 중요하고 근데 복수는 해야지. 지금이야 복수를 방법이 재밌게. 복수를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좀 해야지. 그때 다시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는 아이다. 그리고 얘가 분명히 잘못된 거 맞지만 학생이 3일 동안 학교를 안 왔는데 선생이 남아있었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인 거야. 나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있잖아. 나는 혼자 앉아.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아. 남자애들이 무서워서.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 성격상 그걸 갖고 상처받지 않아요. 맞죠? 혼자니까 어떤 너 더 넓게 쓰잖아. 난 그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썼던 방법은 내한테 안 먹혔던 거지. 자, 이렇게 선천되는 몇 년? 4년입니다. 5년은 저 대통령이에요. 4년인데 담임이에요, 연임이에요? 연임이 뭐냐면 연속해서 계속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되면 초선, 두 번째 되면 이선은이라고 해도 되고 재선이라고 하고, 세 번 되면 3선, 4선, 5선, 5선까지 가면 이제 엄청 높죠. 그래서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어. 그렇지? 5선이면 5사 보통 20년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 많아서 지금 대구시장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5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이가 지금 하려면 쭉 했겠죠. 자, 그래서 4년 연임이 되면서 맞죠? 자, 그럼 이 300명이 있는데 왜? 자, 그러면 우리나라 1인 2표제에 300명을 선출하는데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이게 뭐고? 이게 작은 숫자라는 거 알겠죠? 즉 선거구가 되게 작아.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소선거구제 하지 말고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 말을 하거든. 그거랑 소선거구제가 연결된 게 뭐냐면 다수 뭐고? 다수가 뭐고? 여러 개의 숫자. 여러 개 숫자. 우리 학생회장도 다수야. 그래서 다수 대표제. 표 많이 받은 사람, 즉 1등이 그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우리 여기 영도가 어디네? 영도제. 영도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오겠지. 자, 근데 사람이 만약에 500명이 아니 500명 없고 야가 54표를 받았고 야가 54표를 받았고 얘가 53표를 받았고 이 3표 받았고 1표를 받았어. 누가 국회의원 걸린 거지? 그렇지. 이게 다수 대표. 그리고 여기 한 명만 국회의원이 되지. 그게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하는 거고 다수 대표제는 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중대 선거구제는 뭐예요? 그럼 영도는 너무 적으니까 영도하고 여기 앞에 뭐 있노? 서구가 있지? 맞다 이거. 그래서 영도랑 서구랑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에 출마하는 사람들 쭉쭉 있겠지? 그러면 야 똑같이 55, 54, 50 뭐 사람이 많으니까 좀 올리자. 98, 97, 62, 5, 4, 3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중대 선거구제는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2명에서 5명까지 그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하는 거야. 즉 여기는 만약에 3명까지 한다 하면 어디까지가 다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그렇지. 이 3명이다. 그러면 봐봐. 나는 한 표 차이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혔어. 그래서 나의 표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그걸 사표를 하거든. 죽을 사자서. 내 표가 사표가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떤 놈? 내 표가 살아있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좀 내가 지지율이 낮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여기는 진짜 이거는 사실 이거 누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하자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로 표 많이 받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야. 1등 하는 사람이 어떤 거 하는 거야.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무슨 세상 뭐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저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국회의원에게는 뭐가 있냐면 특권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자, 헌법 열자. 헌법제 44조 넣읍시다.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44조 읽어보자. 빰빰 빠바바 빰빠밤. 뭐고? 무슨 특권과 무슨 특권이 있노? 그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뭐 중에? 현행범이면 안 돼. 현행범은 잡아갑니다. 그런데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에 뭐가 없으면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에 동의가 있다면 체포가. 그래서 저번에 체포하는 것 때문에 국회 동의 뭐 하더라 아이가. 근데 동의 안 해줘가지고 안 잡혀갔죠.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탄핵도 뭐 다 봤잖아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스펙타클해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자, 그러면 만약에 먼저 잡혀갔다 하자. 잡혀갔어, 얘가 먼저. 네. 잡혀갔어. 이러면 동의하면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잡혀갔는데 회기가 됐네. 즉 임시회든
그 다음에 정기회든. 그래 국회 회의가 열렸어. 그럼 야 풀어줘야 돼. 왜 야 가서 뭐고 투표해야 될까 이가. 그래 이 안건 그렇지 투표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체포됐다 할지라도 회기가 되면 풀어줘. 그럼 회기 끝나면 잡아가겠지.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면책특권. 면책특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돈을 훔쳐가고 막 얘기를 했어. 그 신상에 대해서 이름까지 까면서 얘기 다 했지. 그럼 우리가 뭐고? 명예훼손 아니가. 그러나 이 사람은 국회 회기 동안 그걸 해줘야 되지. 왜? 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아, 그러면 회기 동안 발언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면책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면책은 아무나 사람 면책이 아니라 바깥에서 처벌을 안 받는 거야. 국회 안에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저끼리. 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고 좀 혼내고 뭐 점수 깎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밖에서 국회 밖에서는 얘한테 그 책임이 어떻게 된다? 면제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당신 말이야, 거기서 그 사람 만나서 했지. 그러니까 사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밖에서 있으면 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근데 안에서는 고소 못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 이거.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더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 이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의 내용 이거. 그 다음에 조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저걸.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면책특권을 만들어놨을까? 아직도 영어 듣기 중이야. 근데 왜 저런 거 만들어놨을까? 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만들어놨을까? 뭐를 위하여? 그치? 그래서 바로 누구의? 입법부의 뭐를 위해서? 독립. 그치? 입법부 독립하기가 맞지? 그래서 입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성과 자주성. 그래, 너 내가 함부로 이빨 털까 이가 아무 말 대잔치도 할 수 있고 그자. 한 대 맞았으면 말고 뭐 맞았어 말고 뭐 이렇게. 그래서 국회 즉 국회의 즉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주요 기관이 있다. 학교 안에서도 주요 기관들이 있잖아. 학생회,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묶어놓잖아. 국회 안에도 사람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별로 이렇게 좀 놔둬놓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험 봤습니다. 수능에서 정말 중요하죠. 자, 먼저 의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장. 국회의 의장은 국회의장. 그래서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몇 명? 지금은 누굽니까? 별로 유명하지가 않다, 그죠? 별로 힘이 없어, 우리나라는. 별로 힘이 없어요. 뭐 직권산정 하나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직권산정 또 못하게 여러 가지 많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어요. 김진재가 김진표가. 아유, 둘이 hen재거든. 김진재가 김진표가. 나도 까먹더라. 그럼 요 밑에 그래도 부장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반장, 부반장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국회 부의장 몇 명일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국회의장 이름은 모르지만 부의장은 당연히 더 모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국회의장은 누가 선출할까요? 국회의장을 감히 누가 선출해요? 그렇죠.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자,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줄까요? 어떻게 감히, 그죠? 삼권 분립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대자 이렇게 쓸게요. 임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장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 지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죠. 근데 국회의장은 원래 국힘당 출신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냥 국힘당입니다 하면 되지.
왜 국힘당 출신입니다라고 할까요? 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그 당적을 버려야 돼요. 국회의장이 딱 되면 당적을 버립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적을 딱 벗어야 돼. 왜냐면 뭘 유지해야 되노? 그렇지, 중립. 중립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보통 국회의장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합니다. 이거 국회의장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실. 그러니까 어떤 너 별 이제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너 진짜 중립을 그렇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봐라. 크게 낼 생각이 없으니까 막 유튜브도 그냥 올리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배째라 이러고 자기가 앞으로 그 높이 될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모든 것에 조심해야 돼. 다 까면 나와. 나는 까면 두두둑 나오지만 높은 사람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맞지? 까면 깔수록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억수 중요한 거. 의장당만 있냐? 우리도 있다. 위원회. 항상 그 인물을 맡는 위원회가 있고 특별하게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만들 경우 있어요. 항상 그 인물을 맡는다고 해서 항상 상자에 그 인물을 맡는다 해서 상임, 위, 원. 그 다음에 특별히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건 특별위원회. 이 많이 들어봤을걸? 야! 특위 구성해라! 특위 구성해라는 게 바로 지그예요. 자, 상임위원회. 항상 그 일을 맡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300명이잖아. 국회 본회의. 여러분들 본회의 있잖아요. 본회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 딱 있잖아. 태극기가 이거 보고 무궁화 그려져 있고 여기 국회의장이 앉아 서가지고 땅땅땅 때릴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래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 많이 봤죠? 요게 본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느 안건 가지고 300명이 떠든다고 생각해봐라. 언제 마치겠노? 맞죠? 그렇죠?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봅니다. 보는데 봐봐.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어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국회에서 만든 또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맨날 배만 타서 와 해군이야. 미안해. 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이순신처럼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에 갔더만 걸렸어. 그럼 나는 못 밖에 몰라. 받아. 그러니까 밖에 모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맨날 책만 썼어. 그럼 야는 못 밖에 모르겠노? 책에 관련된 거 모를까 아이가? 그쵸? 학교 선생을 딱 하다가 교장까지 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 사람 못 밖에 모르겠노? 교육 관련밖에 모를까 아이가? 맞죠?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밖에 모르는 애한테 해군에 관계된 거 그 법률안 이거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예스와 노 투표할까요 하면 이게 뭐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어떤 너 니는 교육부 쪽에 좀 잘 알겠네. 그럼 교육부에 올라오는 법률안을 네가 좀 봐.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거 예스 하는 것만 여기 본회의에 올리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맞는 어떤 너 부분에서 하는 것을 뭐를 법률안을 뭘 하겠노? 올라온 법률안. 그렇죠? 그 법률안을 자기가 이제 보는 거지. 수정할 수도 있고 이상하면 버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장면도 하면 알겠지? 그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장면도 여러분 뭐 많이 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좀 작아. 좀 작은데 요 마이크 하고 어떤 한 명이 딱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책상이 쫑쫑쫑 몇 개 없지도 막 억수 많지는 않아 여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장면 본 적 있지? 인마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항상 여기는 교육에 관계된 건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쪽은 국방에 관계된 거 어떤 쪽은 문화 레포트가 좀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놀아야 더 재밌을까? 미안해.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맞죠? 그러면 특별유예는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특위 열자 많이 봤잖아. 특별 예산안 우리 코로나 일어났을 때 코로나는 처음 있는 일인데 항상 그 임무를 맡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 그랬을 때 뭡니까? 코로나 특위를 열어서 코로나 관련 법률안을 빨리 통과 줄게. 야, 특위에서 좀 빨리 좀 통과 좀 시켜줘.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 이거 괜찮네. 본인의 상정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 특별한 일이 있거나 예산을 갑자기 따야 될 때, 코로나 예산을 갑자기 짰지. 그럴 때 열리는 게 바로 특위입니다. 그래서 들어봤잖아. 반민족적 행위를 행한 사람, 반민특위. 이승만 때 반민특위가 열렸긴 한데 이승만이가 해산시켰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를 한 그 어떤 누구도 사형을 아무도 안 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안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역사가 빛납니다. 프랑스는 5년 독일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거의 국민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머리에는 절대 나라를 팔아먹으면 지 인생은 끝이다. 5년 지배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받았어요? 1910년에 한일 그거 됐고 늑약 뭐 한일 뭐 이렇게 됐고 35년을 우리는 일제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아. 정말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화합과 용서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의장단과 위원회가 있고 또 없을까요? 진짜 중요한. 이건 완전 최고봉이죠. 혹시 들어봤나? 교섭단체. 자, 교섭단체는 국회 당이 그 자기에 해당되는 당이 국회의원도 상관없어요. 20명이 넘으면 그래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20명 이상일 때 교섭단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A당인데요. A당 당 의원이 135명이고요. B당 당원이 68명이고요. C당 당원이 19명이고요. D당 당원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E는 2명이고요. F는 1명이거든요. 의원이. 그럼 여기는 20명에 3, 42 맞대 그래가지고 그럼 교섭단체 몇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딱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한 개. 인마들 이거 같이 붙을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가? 한 개 만들 수 있죠. 얘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20명 이상이니까 야! 한 명 포섭하기 좀 괜찮잖아. 야 니랑 나랑 붙어가지고 교섭단체 한 개 만들자. 할 수 있죠. 근데 인마가 삐끼면 바로 해체. 얘도 어떻노? 누군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맞죠? 야 자랑 붙지 말고 내랑 붙자. 그럼 왜 교섭단체에 붙으려고 할까? 너무너무 혜택이 많아요.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법률안이든 그 다음에 인시의 소집이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둘이 다 속닥속닥 해서 바로 법률안 상정도 시키고 해요. 그리고 이 교섭단체가 어떤 교섭단체 이 사람이 상임위원회에 거의 간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봐봐. 본회의에서 계속 어떤 내용 갖고 싸울 수가 없잖아. 근데 미리 교섭한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이 일명은 원내대표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당대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당에 한 명 나오지만 봐봐. 당원은 국회의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어떤 당에 하면 당원이죠. 근데 아무 때도 난 안 소속돼 있어요. 왜냐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버려 기름 말라 죽었던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당들이 이제는 없어 보여요. 노동조합. 옛날에 노동조합의 장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숨을 내놓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그렇게 많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거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실리주의. 아 잠깐만, 소선구제 한번 보자. 신문에 보면 소선구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장, 둘, 앞에서 잘 주무시네요. 자, 보면 앞장에 봐봐. 앞장에 보면 제일 앞장에 사람 그림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노? 해운대 갑 적혀있죠. 해운대 갑. 선생님, 해운대에서 가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운대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왜? 우리는 모델이 소선구제. 그러니까 선거구가 작아요. 그래서 인구수당, 해운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갑, 을 이렇게 나눠서 갑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 을에서 국회의원 한 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선거구제면 다수 대표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서구랑 어디가 붙어가지고 소선거구제구 한 개를 만들었죠. 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옛날 같으면 선거구가 2개였을 건데 사람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걸 합쳐서 소선거구제 한 개가 돼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밑에 아마 읽어보면 소선거구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문을 정말 많이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평상시 안 읽기 때문에 수업에서 소선거구제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섭단체를 하는데 자,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그 한 명은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랑 달라요. 왜냐면 내가 그러잖아. 나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교섭단체에 장이 돼야? 말도 안 되죠. 왜냐면 20명 이상의 누구? 국회의원 20명 이상입니다. 반드시 국회의원 20명 이상. 자, 그러면 교섭단체가 되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교섭단체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국가에서 당을 운영할 보조금이 나올 거 아이가? 그자. 그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거의 조 단위예요. 그 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가 먼저 나눠줘요. 당 운영하라고. 그럼 교섭단체가 없는 애들은 쓰고 남은 찌꺼기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교섭단체 되고 싶지 않을까요? 미친듯이 되고 싶죠. 돈도 먼저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어떤 놈 하는 일도 내가 뭐라 해야 돼? 본회의에 상정될 얘기를 저희끼리 모여서 먼저 얘기해서 이거 올리자. 되십니까? 그래서 수십억 단위의 돈을 막 그냥 그리고 수십억 단위의 보조금과 입법 지원비, 우리가 입법하려면 뭐 법을 만들려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지원비까지 다 받아요. 누가?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없으면 돈 좀 부족하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그 국고 보조금의 50%를 먼저 나눠 가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두 당에서 그래서 당원의 높은 사람이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뭐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믹스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 즉 뭡니까? 헌법기관.
맞죠? 헌법기관 중에 국회를 했어요. 국회 위치는 국회 위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입법을 하는 기관이고. 기억이 나셔야 돼요. 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자, 보자. 국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에서 잠깐 보면, 자, 국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구성이. 당연히 구성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그대로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 맞죠? 국회의원은 몇 명? 우리나라는 300명. 맞죠? 300석입니다. 물론 좀 비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잘려가지고 좀 비어있을 때 있어요. 나중에 또 채우기도 하죠. 일단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선거로서 얘네들 뽑아야 돼요. 4년 연임이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처음 보면 초선, 그 다음에 재선, 그 다음에 3선, 4선 이런 식으로 가죠. 맞습니까? 자, 4년 연임이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을 때 1인 몇 표? 맞죠? 1인 2표제. 1인 2표제로 갑니다. 1인 2표인데 한 표는 뭐? 지역구 의원. 우리 저번에 신문 내줬잖아. 그죠? 거기 보면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맞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 한 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대표제. 비례대표 의원. 맞죠? 한 명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말미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좀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의원 또 뭐 있노? 기관. 그 안에 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기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선생님 일부러 시간 내주세요. 주잖아. 주요 기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장단. 맞죠? 첫 번째 의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의장 몇 명? 1명. 그죠? 2년. 맞죠? 그래서 1명. 누가 뽑아줘요? 그렇죠. 국회의원 뽑죠. 설마 여기 대통령이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선출한다. 웃기고 있네. 이게 대통령이 어디 감히. 그죠? 국회의원 국민이 뽑은 사람들은 지가 마음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면 뭐를 버린다 했노? 자기의 당적을 버리고 중립적인. 자, 우리 뭐 국회의원이 별로 힘은 없지만 옛날에는 억수로 힘 좋았어요. 뭐 있었을 때, 물론 직업도 있긴 한데 규제가 좀 많아요. 직권 상정. 이게 나중에 해줄게요.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어떤 놈? 상정. 정치에 이렇게 법률안을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회의에 바로 보내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 지 혼자 너무 힘들잖아. 부의장 몇 명? 네,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이 있고 또 유명합니다. 뭡니까? 위원회. 그렇죠. 위원회. 항상 그 임무에 맡아서 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임무를 하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특별히 하는 거. 특별위원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코로나로 갑자기 세수를 모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때 항상 우리가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북한이 뭐 어떻게 한다. 또는 누가 비리로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뭡니까? 특위를 구성해라 할 때 그 특별위원.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 300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300명 전체가 국방에 대한 법률 막 살펴보고 또 교육부에 대한 거 살펴보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간도 너무 지체가 돼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라 구성된 상임위원회. 니는 군인 출신이니? 그러면 국방에 대해서 잘 아는 거. 교장 출신이니? 그러면 그쪽이 잘 아는 거라.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있잖아. 비리가 많아. 털면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절대 높아질 수 없어. 욕도 잘하게 되고.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 그래서 얘 때문에 전문적이고 전문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간다. 왜? 300명이 모여서 국방도 모르는 사람 국방 공부해야 되고 뭐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와, 이제 돈밭이죠. 돈밭. 뭡니까? 무슨 단체?
그죠? 본방, 주요기관, 그 다음에 교섭단체.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몇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이면, 그렇죠?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에 500명, 아니 500명 좀 이상하다. 우리 3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당은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5개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20명 이상이라는 말은 20명보다 많아도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지금 힘쓰고 있는 거 2개밖에 없죠. 왜냐면 한 당이 누가 알고 있는 그 당에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당이 없어요. 그 2개밖에 없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자, 우리는 300명인데 20명 이상일 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는 국회의원이 570명이 넘어요. 교섭단체 인원수가 얼마였게요? 30명이었어요. 30명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우리하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쪽은 아무튼 프랑스예요. 역시 프랑스예요. 27명의 국회의원이 즉 공산당의 국회의원이 27명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라 좀 이상한데 이쪽이 뭐 의원 내각제니까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법률을 바꿉니다. 어떻게? 교섭단체 인원수를 몇 명으로? 20명으로 낮춰줘요. 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뭐다? 민주주의다. 여기에 비면 우리는 몇 명으로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10명 정도로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뜻은 아니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의제지만 배웠잖아요. 대의제는 뭐 할 수 있다? 한계가 나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럼 교섭단체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모든 결정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서로 어떻습니까?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 교섭단체가 엄청난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결정하는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의회 날짜 있잖아. 뭐 임시회 며칠부터 열지? 그것도 저거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너 10분, 너 5분 이렇게 우리 보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발언 그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럼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발언 시간 얼마 줄 것인가도 얘네들이 결정해. 그럼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딱 2당만 국회의장하고 모여가지고 그거 결정한대. 힘이 어떨 것 같아요?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내가 뽑지 않은 만약에 당이 있었다. 나의 의견은 다 죽은 의견이에요. 왜? 여기서 얘기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섭단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갑니다. 즉 우리 법을 진짜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이 법은 이상한 것 같아 버리고 또는 바꿔야 되겠어. 그 모든 역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간사 역할도 교섭단체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당에도 소속 안 돼 있다고 했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도 가슴이 아프다. 나 이순신이가 나오면 무조건 그다. 살아올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국무위원 알죠? 국무위원을 출석 요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인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에.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전두환. 전두환 나와서 국회에서 막 쫄쫄쫄쫄쫄 읽고 나가는 장면 봤죠?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출석 요구하면 와야 돼. 자기들이 우리가 의사 좀 하러 갈게 자기 말을 출석 요구권 자기도 출석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니도 와서 얘기 좀 해 하면 와야 됩니다. 서로 왔다 갔다.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대통령이 어디 감히 국회에 가서 내가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발언권. 그거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리 감사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 그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 윤리 막 검사하고 그런 거 그것도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서는 뭐 국고보조금을 딱 나오면 그 중에 50%는 교섭단체에 먼저 쓰라고 줍니다. 그럼 나머지 50%가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뭐 더 주냐면 너가 입법하잖아. 입법 할 때 뭐 돈 많이 들지? 왜냐면 이 법이 필요한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 보조금도 받습니다. 입법 준비금이라 하죠. 준비금 이게 수십억이에요. 얘들한테 줘요. 그러면 입법 준비할 때 니 혼자 뛰다니면 힘들잖아. 그 밑에 사람도 깔아줄 테니까 그 사람들 서서 야 니 가서 그 부산에 있는 교통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온나. 왜냐면 내가 교통에 관계된 법안을 만들려고 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해줍니다. 누구한테? 교섭단체에게만. 얼마나 파워가 세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의안을 수정하고 동의하는 것도 전부 저기서 다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람 이렇게 집어주죠. 야 니는 교육 관련된 법률 그 상임위원회 들어가. 너는 국방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들어가. 이것도 다 누가 하냐면 야. 그럼 만약에 내가 있잖아 군인으로 한 20년 했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 밑배웠어. 그럼 나를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나 원래 국방 쪽에 관계된 상임위원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나를 어디다 넣을 수 있노? 갑자기 어디다 넣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자꾸 비대. 그러면 국방 쪽이 아니라 유치원 관련 그런 쪽으로 이게 뭘 알겠어요 지가. 뺑이 치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엄청난 파워.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요기관 5번째 뭐 있습니까? 본회의다. 본회의. 그래서 주요기관은 여기까지고 요 본회의는 기간은 아니죠. 그래서 본회의 뭐 하는 데고? 말 그대로 올라온 법률을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또는 헌법 개정안이든 그걸 의견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국회 운영. 뭐가 있노? 그치,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사안, 일반 사항을 이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회.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그래서 보통 우리 9월 1일부터 매일간 100일 이내 이루어지고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이 정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운영원칙. 그럼 이거는 운영될 때 어떻게 원칙으로? 자, 이 운영원칙을 볼게요. 운영원칙. 자, 여러분들 국회에서 아까 전에 대정부식으로 받으면서 출석 요구했을 때 얘기하는 거 직접 봤잖아요. 공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많이 보셨잖아요. 서로 싸우고 누구 명표 던지고 다 봤잖아요. 자, 그래서 회의는 공개돼야 되고 또 이게 있습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 잠이 이제 어제 모르는 말도 나오고 선생님이 이걸로 같이 한번 해줬잖아. 주무시라고 한 건 아니지만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면 우리가 임시회도 열리고 정기회도 열리잖아. 그러면 만약에 임시회가 있었다 이라 임시회에서 많은 법률안들이 막 있겠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처리를 했어. 근데 얘는 처리 중이야. 아예 얘들은 살펴보지도 못했어. 근데 임시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니까 다 처리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임시회는 끝났어. 그럼 좀 쉬고 만약에 정기회가 열렸어. 정기회가 열려면 아까 전에 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못했던 걸 다시 끌고 와서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그 안건들 못했던 것들을 끌고 와서 다시 계속시켜라. 야, 그 휘청거리면 안 된다. 파일 삭제했죠. 휘청 탁 넣거든. 그건 안 된다.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 그 유튜브에 있는 거 있잖아. 한 개를 삭제했어. 근데 그게 조회수 제일 높은 거야. 7천이 넘는 걸 내가 삭제를 했다. 되돌릴 방법을 모르겠다.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아, 미칠 것 같아. 그 우리 딸님이 그 컴퓨터 안에 있는가 모르겠다. 아, 7천. 아씨. 문화의 속성이라고 있다. 그 아는 사람은 아마. 아, 이거 진짜 제일 높은 건데. 우리 딸님이 그림 그려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사부재의 원칙. 선생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그쵸? 신체 자유할 때 그때는 뭐였노? 일사부재리제노. 일사부재리 뭡니까? 하나의 사건은 다시 어떤 거? 다시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심리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뭐고? 하나의 사건은 어떤 거? 다시 하지 않는다. 뭐? 의결하지 않는다. 결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부결됐어.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꺼져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뭐 얘기해주고 다시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즉 시간 끌기 안 된다고. 부결했으면 땡. 부결은 뭐고? 반대가 많았거나 반대가 더 많았거나 또는 반대와 뭐 찬성이 같았다. 이러면 부결이죠. 이랬을 때 다시 하지 않는다. 그거 안 꺼져야 돼. 그 회기에서는 꺼집니다. 그래야 회기가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국회 연령이고 잠깐만 쉬었다가 국회의 권한으로 갈게요.